할게요. 집안 다 읽고 있어야 못 보셨어.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요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제가 저번 시간에 좀 했던 거라서 겹치는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해볼게.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도함수의 활용이고 도함수의 활용 세 번째입니다. 도함수의 활용이 RPM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1, 2, 3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중에 3번인 겁니다. 보통 중간고사는 도함수의 활용 1 정도, 1 또는 2의 절반 정도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아마 기말고사 범위 있지 않을까? 근데 요거는 사실 도함수의 활용이라기보다는 그냥 다항함수, 3차, 4차 함수를 다룰 때 굉장히 필요한 눈이에요. 눈, 시각이에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방정식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건데, 얘들아, 문제에서 fx는 0의 해를 구해라, 근을 구해라. 그럼 뭘 구하란 거야? 아니, 해를 구하라고 그러면 너네 그냥 자연스럽게 fx는 0, 그냥 fx 방정식 풀듯이 풀잖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fx라는 식 있지? 그 다음 0이라는 식 있죠. 0이라는 건 뭐야? y는 0이라는 식인 겁니다. y는 0. 그럼 y는 0은 뭐 생각해야 되는 거야? x축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너네가 자연스럽게 실근을 구하고는 있지만 사실 원래 fx라는 식하고 y는 0이라는 식의 교점이라는 의미예요. 의미 자체가. 그래서 얘 만약 fx 그림이 이렇게 됐었어. 그럼 얘가 구하라는 건 뭐야? fx 식하고 y는 0이라는 요 식의 교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우린 자연스럽게 그냥 실근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우리한테 가장 자연스럽고 쉬운 형태는 1번 fx는 0의 형태가 가장 쉬워. 그치? 그 다음에 요런 형태가 나와요. fx는 g 요런 식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이건 뭐 하라는 거야? fx랑 gx의 교점을 구하라는 거예요. 맞지? fx랑 gx의 교점. 그럼 만약에 f가 이렇게 있었고 g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얘는 요거 실근 해는 뭐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1, 4, 5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 얘도 뭐야? 얘랑 얘의 교점이라서 실근 1, 4, 5를 읽어주는 거고, 얘도 뭔 말이야? f랑 g의 교점을 물어보는 거니까 1, 4, 5라고 대답해 주시면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했었냐면, 우리는 요 형태가 편해. 뭐 이퀄 0의 형태가 훨씬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것도 괜찮냐면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아. 근데 두 번째로 gx를 넘겨가지고 fx 빼기 gx는 0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제가 차함수라고 얘기했던 건데, 이제는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얘를 hx라고 쓴다면 hx는 0이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맞지? hx는 0. 요게 이제 1번의 형태랑 똑같아지는 거잖아. 우리 편한 형태. 그래서 얘는 사실 뭐가 된 거야? 요 hx, fx 여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얘들아, 교점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져? x는 1에서 교점을 가진다. 그러면 그 두 개의 함수 값이 1에서 똑같다 라는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f1은 g1이라고 써도 괜찮을까? 괜찮죠? f1은 g1, 뭐 f4는 g4 뭐 이런 식으로 쭉 쓸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바라본다고 치면 f1 빼기 g1은 뭔 거야? 0이 되는 거다. 그지? 왜? 똑같으니까. 그러면 f1 빼기 g1이라는 건 뭐? h1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h1은 0이라고 써도 괜찮을까요? 괜찮아? 같은 원리로 h4, h5 다 0이라고 써도 괜찮을까? 얘들아, 그리고 식을 세울 때 있어야 되는 생각은 뭐가 있냐면 h1이 0이야. 그럼 h는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일까?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인수라는 거는 3차 함수를 뭐 더하기 이렇게 더하기의 형태가 아니고 곱의 형태로 나타낼 때를 얘기하는 거야. 인수라는 얘기는. 그래서 얘는
1, 4, 5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H는 최고차항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H의 그림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첫 번째 그림하고 똑같은 거지. 그리고 차함수기 때문에 함수값끼리의 차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 봐봐. 내가 뭐 여기 2라는 지점에서 요만큼 있지. 요만큼이 누구랑 똑같은 거야? 이 H라는 그림의 2에서의 요만큼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요렇게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세요? 차함수라는 게 그냥 y값끼리의 차를 새로운 함수로 그린 것 뿐이잖아. 그래서 얘네 둘의 함수값의 차이가 요렇게 들어오는 거야. h라는 함수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마인드에 그게 있어야 돼. 얘 요식들은 얘랑 얘의 교점을 물어보는 거구나. 교점을 물어보는 거구나. 근데 아무래도 우리는 요식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요식을 이렇게 바꿔서 풀 때도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사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어떻게 볼지 너네의 자유예요. F랑 G로 볼지 아니면 넘겨서 는 0으로 볼지 너네가 선택하는 거야. 오케이? 조금만 더 나아가도 괜찮겠죠? 조금 더 나아가도. 얘들아 H가 요거야. 근데 H는 사실 원래 뭐야? F 빼기 G였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써볼게. fx는 이렇게 쓰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이 있으셔야 돼요. 앞으로는 봐봐. F라는 애는 1, 4, 5에서 만나요. 누구랑? GX랑. 이런 관점이 조금씩 필요합니다. 다시 원래식 요거였어. 제가 G를 넘긴 것 뿐입니다. F는 G랑 어디서 만나? 1, 4, 5에서 만나. 얘들아 요거 내가 다시 다른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런 식이 있었어. 그럼 얘는 뭘 말하는 걸까? F는 어떻게 만나? 1에서 인수 두 개면 어떻게 만난다고? 접한다고. 1에서 접하고 2에서 만나요. 누구랑? GX랑. 그럼 내가 F랑 G 그림 그리면 어떻게 생겼을까? 요런 그림이었어. 1에서 접하고 2에서 만나.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관점을 일단 좀 가지셔야 돼요. 봐봐. 얘는 뭐야? 어디서 만나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뭐 한 점에서 접하고 있는지 뚫고 가고 있는지 그거는 인수의 개수의 차이인 거고 얘는 어디서 만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식인 거죠. 오케이? 그다음 얘는 뭐야? 누구랑? 대상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GX는 여러분들이 조금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어요. 자유자재. 오케이? 얘들아 예를 들어 이런 거 봐봐. 최고차항, 제가 최고차항은 이렇게 씁니다. 최고차항은 1이라고 했을 때 F가 3차 함수인데요. X는 3에서 뭐 극대값 8을 갖는다. 이렇게 했어. 그럼 나 얘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배우고 나서는 우리는 아까 막 우리 3차는 모르는 게 몇 개야? 3차식에서 모르는 거 미지수는 4개란 말이야. 그래서 식 4개가 나올 거야. 문제를 풀면. 근데 그거 식 4개를 다 대입해서 그 ABCD 미지수 4개를 구하는 식을 세울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려. 응?
누구 10분 걸릴 거 누구 50분 걸리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할 거예요. 최대한.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요거를 최대한 활용할 거예요. 오케이? 봐봐. x는 3에서 극대값이 8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대충 그림 그리면 요런 상황이라는 거 아니야? 맞아? 얘들아 그럼 나는 요 그림 상태를 내가 말로 해볼게. 대리야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그림 상태 말로 해볼게요. F랑 G는 만나. 어떻게? 3에서 접하고 다른 한 점 내가 이거 K라고 써볼게요. K에서 만나. 그거 내 식 어떻게 쓸까? fx는요 3에서 접하고 K에서 만나. 누구랑? 8이랑. 괜찮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거는 본인도 요거 수업 끝나고 나서 본인도 여러 번 해보시고 되게 많이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어렵지 않은데 본인이 적용하는 데는 좀 걸릴 수 있어. 근데 이거 본인 적용하는 그 시간 안 하고 넘기시면 이거 못 씁니다. 자유제도 못 써요. 근데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는 그냥 모든 수학을 함에 있어서 합통은 솔직히 필요 없지만 미적분 1, 뭐 대수, 미적분 2 이런 거 할 때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 관점은 이해돼? 저 좀 더 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내용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요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괜찮죠? 나 여기는 어디서 만나는지고 얘는 누구랑이야? 내가 fx, gx로 분리해서 써줬지만 여기는 그냥 되게 일반적인 식이 들어갈 거예요. 8, 뭐 3x 플러스 1 이런 게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제가 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근데 저 8에 접한 거에 써준 그 GX 8이라는 y는 8이라는 선인데 y는 8이라는 선이 어떻게 만나? 3에서 접하고 다른 한 점에서 만나. 접하는 건 우리가 인수가 2개라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얘는 그냥 만나는 건 인수가 하나, 접하는 거는 인수가 2개.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최고창이 1이라고 했을 때 F는 3차입니다. 나 너네 요런 힌트 있었어.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너네가 가장 떠올리기 쉬운 방법 뭐야? x3승 플러스 ax 제곱 그렇게 abc 놓은 다음에 3개 대입하면 abc 당연히 나오겠지. 근데 이제 그런 거 많이 안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럼 얘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 관점은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내가 얘랑 얘를 바라본다고 해볼게. 얘들아 나는 F1이 2다, F2는 7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뭐 하나 구할 수 있지? 직선 하나 구할 수 있지 않아? 난 요거 2개 가지고 직선 구하는 거는 괜찮죠. 요 직선 구하면 뭐야? 5x 빼기 3인가요?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왜 직선을 구하는지는 제가 바로 보여드릴 거니까 요거 2개 가지고 직선 구할 수 있고 요거인 건 괜찮죠. 내가 한번 써볼게. F라는 애는 1하고 2하고 3차니까 어딘가에서 만날 건데 누구랑? 5x 빼기 3이랑.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단계가 이래. 일단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얘는 뭔 뜻? 얘랑 얘 교점이라는 뜻. 그 다음에 얘도 뭔 뜻? F랑 G의 교점이라는 뜻. 그래서 요거의 교점 1, 4, 5가 얘의 해가 된다고. 근데 우리는 요거 얘 넘겨가지고 빼기 는 0으로 보는 게 편하니까 H라는 애를 요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H는 뭐였어? F 빼기 G가 H니까 F는 뭐? 요거에 G를 더한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1, 4, 5에서 만나. 누구랑? G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 나왔던 게 요거였어. 조금 더 이제 예시를 들면서 활용했던 거지. 3에서 극대값을 가진대. 그러면 요런 그림이어야 되니까 F랑 G는 어디서 만나? 3에서 접하고 K에서 만나. F는 3에서 접하고 K에서 만나. 누구랑? Y는 8이랑. 이렇게 했던 거였어.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나온 건 요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 gx는 너네가 자유자재로 쓰시면 돼. 자유자재로 쓰시면 돼. 오케이? 왜 이게 5x-3인가요? 요거 지나는 직선은 요거 하나잖아. 괜찮아? 그래서 너네가 요런 힌트들이 있을 때 1하고 2하고 어딘가에서 또 만날 건데 요건 어떻게 하는 거야? 3차니까 차수가 3차여야 될 거 아니야. 1하고 2에서 만날 건데 누구랑? 5x 빼기 3이랑. 그럼 요식 미분에서 1 넣어주면 그냥 k 바로 나오지. 우리 원래 방법대로 하면 뭐야? 방정식 3개 나올 거잖아. A, B, C에 대한 방정식 3개. 그거 막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데 요건 뭐? 미지수 하나로 줄잖아요. 괜찮아?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내가 관점 2개라 그랬어. 또 다른 관점은 요런 게 있습니다. 요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요. 요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본다는 걸까? 나는 1에서 접해. 나 요 2개씩 있으면 뭐 구할 수 있어?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지.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3인 거고 1,1을 지나니까 3x 빼기 1이라는 접선의 방정식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식 써볼게. F라는 애는 1에서 접하고 어디서 다른 데서 하나 더 만날 거야. 누구랑? 3x 빼기 1이라는 접선이랑. 괜찮으세요? 안 괜찮은 것 같은데 다들? 여러분들 요 마지막에 한 요 과정 있잖아요. 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만약에 너무 어려우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제가 겨울방학에 이거 다시 연습시킬 거긴 하거든요. 근데 요 정도는 그래도 지금부터 천천히 쓸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요거를 하고 나서는 이제 아까 은지 했던 그 문제 있잖아요. 막 식 4개 나오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사실 요런 느낌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억지로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니야. 그냥 미지수로 놓는 게 편하고 그게 더 계산이 빠를 것 같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요게 조금 숙달되면 그래도 요게 좀 더 빠르게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 것까지 있잖아. 요거 한 거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는 하셔야 돼요. 근데 요 뒤에 얘는 솔직히 좀 더 한 거긴 해. 아무튼 여기 한 수업까지는 무조건 다 하셔야 된다. 괜찮아? 그다음 얘는 뭐 얘기해 준다고? 어디서 만나는지. 얘는 누구랑? 약간 그 대수 때 삼각함수 때 제가 뭐 했었잖아요. 약간 그 기분이 지금 살짝 들어가지고 많이 덜어낸 겁니다. 많이 덜어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사실 뭐 도함수의 활용이라서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다항함수 3차, 4차 함수를 보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시야 같은 거예요. 시야 같은 거. 그래서 어디에나 쓰이고 수학을 계속 한다면 3차, 4차를 다룬다면 계속 쓰일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합시다. 어려우시면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우선이야. 여기 H 쓰는 것까지 우선이야. 일단 그 다음에 넘어가시는 거지. 요 말 뜻은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어디서 만나는지랑 대상 정도까지.
괜찮죠? 제가 영상을 다 찍고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시면 영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방정식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질문 있나요? 다행스럽게도 부등식은 매우 쉽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방정식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부등식으로 넘어갈게요. 부등식은 형식이 이럴 거예요. fx가 뭐 범위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실수일 수도 있는데 fx가 뭐 0 이상이 되게끔 해주세요. 또는 fx가 0 이하가 되게끔 해주세요. 또는 뭐 이런 문제도 가능하겠죠. 뭐 이런 느낌도. 근데 얘들아 요거랑 요거의 차이를 느끼시면 안 돼. 얘 뭐 하면 돼? 넘긴 다음에 h로 바꿔주면 얘랑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래서 큰 틀은 요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fx라는 그래프 또는 fx라는 식이 항상 0 이상 또는 어떠한 범위에서 0 이상이어야 한대요. 그럼 얘들아 뭘 봐야 돼? 그러니까 뭐 너네가 fx 식을 뭐 막 그려봤어. 근데 얘가 항상 0 이상이라는 건 y는 0, 즉 x축 위쪽에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너네 판별식 쓸 거야? 판별식은 여러분 이제 좀 버리셔야 돼. 그러니까 물론 2차 함수는 판별식이 되게 좋죠. 근데 3차, 4차에서는 판별식 못 쓸 거잖아.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나 요 맨 밑에 달려있는 얘가 0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fx가 0 이상이다.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할 거냐면요. f의 최소값이 0 이상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논리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만약에 fx가 0 이하가 돼달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f의 최대값이 0 이하다. 이렇게 가지면 되겠죠. 그럼 이걸 구하려면 뭐가 돼야겠어? 이 전 단원의 최대 최소가 잘 돼야겠죠. 최대 최소 구하는 건 전 단원에서 한 거지. 거기에 최대 최소 구하는 거를 활용해서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그 첫 페이지 중간에 근의 판별이라고 있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근의 판별 그쪽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얘들아 만약에 극대가 플러스고 극소가 마이너스야. 그럼 뭔 말이야? 세 개의 근을 갖는다고. 세 개의 근을 갖는다고. 이렇게 됐어. 극소가 마이너스, 극대가 플러스 이런 그림이었어. 그럼 또 마찬가지로 세 근을 갖는 거야. 그래서 극대, 극소의 부호가 다르면 우리 부호가 다르다 어떻게 쓰죠? 수식적으로 곱했을 때 음수로 쓰잖아.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 부호가 다르다를 말로 쓸 수 없잖아. 수학에서는 말로 못 쓰니까 부호가 다르다를 곱해서 음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의 부호가 달라. 즉 곱했을 때 음수이면 뭐?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 만약에 이런 그림 됐었어. 그럼 극대, 극소 곱하면 뭐 나오겠어? 0 나올 거란 말이야. 0. 뭔 말이야? 아 중근 하나 있겠구나. 만약에 이런 그림이었어. 그럼 어떻게 돼? 부호가 똑같죠? 극대, 극소의 부호가 똑같은 거지. 그러면 뭐? 실근 하나, 허근 두 개. 저는 사실 이게 근데 외우는 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그 근의 판별은 이런 내용입니다. 근의 판별은 이런 내용이고 여러분 사실 근데 극대 극소를 알면 그냥 그림을 그리면 되지 않나요? 극대 극소 알면 그림 그리면 근이 몇 개인지가 보이잖아. 그렇지? 아무튼 근데 알고는 계셔야 된다. 알고는 계셔야 된다. 그래서 근의 판별은 그런 내용이고 뒤에 부등식의 활용은 제가 방금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로
필수 26번은 그냥 스킵할게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인데 뭐 그냥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앞에서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서 뒤에 필수 27번으로 갈게. 필수 27번. 방정식이 있습니다. 얘들아 요런 것도 방법이 두 가지라 그랬어. 뭐 이퀄 0으로 보셔도 되고 fx는 gx로 바라보셔도 되고 그건 너네가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요렇게 좀 가고 싶어요. 지금 요 상태는 뭐냐면 이 3차 함수랑 0, 즉 실근이 곧 x가 되는 건데 나 k가 있으면 그림 그리기가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내가 k를 넘길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너네가 선택하시는 거란 말이야. 이런 걸 이제 선택하셔야 돼. 그래서 좀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이제는 뭐가 된 거야? 2, 3차 함수랑 k라는 애의 즉 k라는 거 y는 k입니다. 가로선 얘의 교점으로 변하는 거예요. 괜찮지? 왜 이렇게 한 거야? 얘는 내가 완벽히 그릴 수가 있거든. 그렇죠? 내가 이거 미분 한번 해볼게.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이게 x 빼기 x 플러스 1이니까 나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극대극소 가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그림 될 것 같네. 마이너스 2하고 1. 그러면 얘는 사실 서로 다른 세실근 그런 거 물어보고 있으니까 요 값도 중요하겠네요. 값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1 넣으면 누구 나와? 마이너스 15에 2니까 마이너스 13인가요?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 넣으면 8에 23. 도와주세요. 8, 16에 11에 14. 마이너스 4인가요? 아니지. 맞잖아. 12에 마이너스 3인가. 아무튼 그럼 나 이제 뭐 봐야 돼? 는 K라는 가로선하고 몇 개 만나는지가 중요한 거야. 지금 1번은 서로 다른 세실근 만나라 그러거든. 그러면 요런 그림 말하는 거네. 오케이? 그러면 K는 어디랑 어디 사이? 마이너스 13과 마이너스 4 사이에 존재해야겠다. K. 그래서 세실근 갖는 거 1번 세실근은요 K가 마이너스 13하고 마이너스 4 사이 그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건 뭔 말이야? 근데 저는 마이너스 1에서 에? 2랑 마이너스 1이다. 괜찮아. 숫자만 바뀔 뿐이야. 숫자는 풀이 방법이 바뀌는 거 아니고 숫자만 바뀔 뿐이에요. 숫자는 알아서 하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건 뭔 말이야? 근데 3차인데 실근이 왜 두 개인 거야? 중근 하나, 실근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건 어떻게 돼야 돼? 그림이 요렇게거나 요렇게거나.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은 K가 마이너스 4거나 마이너스 13이거나. 그 다음 한 실근이라는 거는 한 실근의 허근 두 개라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의 실근 또는 요렇게. 그러면 뭐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13보다 크고 이렇게 나오지. 뭐 숫자가 좀 틀렸습니다. 269번 한번 해볼까요? 269번. 지원아! 제가 왜 저래? 저 어떡하면 좋아 저.
밑에 것도 풀고 계세요. 뭐가? 숙제를 안 해주거든. 아이, 앞에 그래프를 못 그려서 그래. 아니 저 그래도 안 뭐가? 어디 갔는데? 안될 수가 있어? 이상해. 어디가 이상해? 인지가 이런 값을 대입했을 때? 너 이거 어디다 집어넣었어? 아니 은주야. 너 오늘 뚜룩 나눠주자. 추운가? 여러분들 필수 29번으로 갈게요. 필수 29번. 필수 28번은 뭐 극값으로 풀라고 하는데 극값으로 풀지 마시고 방금 한 거랑 똑같이 푸십시오. 극값으로 푸는 거 의미 없어요. 근의 분리 필수 29번입니다. 방정식이 있을 때 근이 뭐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 음의 실근 조금 더 세분화가 된 거지. 그냥 세 실근 아니고 양 두 개, 음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도 내가 K 때문에 안 될 것 그릴 수가 없으니까 K는 밖으로 빼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나는 얘랑 K의 교점으로 바라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미분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얘는 1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그 값을 가지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러면 내가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고 얘는 사실 0,0을 지나죠. 네. 그림을 잘 그려야 할 텐데. 여기 3이니까 있죠?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얘는 지금 0,0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마이너스 1일 때 값하고 2일 때 값이 필요하겠네. 마이너스 1하고 2의 값. 마이너스 1일 때는 몇이죠 값이? 틀리면 안 되니까